마이크 테스트.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현이고요. 오늘은 이제 2021학년도 수능 이제 예약 지문 해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좀 더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주의사항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절대로 이 지문을 이제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이 강의를 보는 건데 절대 대충 이제 풀고 나서 틀렸네 수입 왜 틀렸지 하고 이제 이거 욕하면 안 돼. 욕한 게 아니고 힌두교의 신 이름을 이제 언급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자기가 이제 대충 풀고 틀렸네 이거 왜 틀렸지 하고 이제 바로 무지성 해설 강의 시청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진짜 자기가 이제 공부 많이 해보고 막 이제 분석을 막 나름대로 막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도 뭐 지문과 문제를 막 분석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왜 이걸 틀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 이거지. 왜 정답 선지로 가는 생각을 못 해낸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충분히 제가 이제 뭐 공부법 영상도 이제 많이 올려놨었는데 그런 거에 의거해서 이제 공부를 충분히 이제 다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해설 강의 시청하시면 그 이후로는 이 해설로 그러니까 이 지문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져요. 뭐 이미 다 아는 지문인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제 강의를 봐보니까 1.5배속으로 보는 게 그렇게 찰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1.5배속으로 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문을 읽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로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충 우리가 이 정도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특정 행위를 해줘야 되죠. 특정 행위. 이 특정 행위가 급부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좀 많이 빡빡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국어를 막 그렇게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면은 그럴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찬히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서 좀 이제 내용 파악을 좀 더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단은 대충 이제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 이해된 정도만 가지고 이제 쭉 이제 넘어가든가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와서 봐야겠죠. 둘 중에 뭐를 선택하냐는 이제 자기가 연습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아무튼 계속 다시 읽어보자면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이 소리는 아까 우리 이제 이 이야기 했죠.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거를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까지 읽어보고도 이제 약간 좀 빡빡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공부 제대로 안 해보고 바로 해설 강의 시청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꺼야 됩니다. 이게 왜 유리한지를 이제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 이게 유리하다는데 욕은 안 하겠습니다. 왜 유리한 거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유리하냐면 아니 당장 필요하면 뭐 당장 뭐 받는 걸 급부로 해야지. 근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잖아. 근데 지금 미리 이제 제공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미래에 이제 필요 없어졌어. 이러면 이제 10 손해죠. 아, 이것도 욕인가? 개 손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계약을 그런 이제 그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면은 나중에 가서 아니 뭐 이제 필요 없어졌는데 계약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유리하다는 거고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중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예약은 일단 계약의 일종이라는 거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좀 빡센가요? 대강 본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예약이라는 계약이 있는 거지. 예약이라는 계약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기억은 이 본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 그렇게 받아들여야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좀 더 편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해설해 주는 거는 그 님들이 처음 지문을 읽으면서 이거 알아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읽을 때 처음 이 지문 읽으면서 막 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물론 이해하면 좋지. 물론 이해하면 좋은데 그걸 막 다 이해하게끔 막 뚫어져라 막 지문 쳐다보고 있고 그런 건 이제 너무 무지성이다. 아무튼 예약은 이제 이 문단이 좀 많이 중요한데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단 예약상 권리자라는 게 있죠. 그럼 예약도 계약이라 그랬잖아. 그런 경우에 아까 우리가 채권 이 구조도 그렸을 때 이 새끼가 아니 이 사람이 권리자고 이 사람이 이제 의무자 뭐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채권자, 채무자. 그런 경우에 이 예약이라는 계약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 그게 이제 예약상 권리자가 되겠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아까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그래도 놨죠.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이거를 좀 밑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약상에서의 채권의 급부가 이 특정 행위에 속하는 게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이 본계약을 A가 본계약 성립시켜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B가 본계약을 성립시켜줘야 되는 게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에 여기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예약이 성립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그럼 이제 이 본계약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예약상 권리자는 A잖아.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람이 예약상 권리자잖아. 그러면은 선정된 업체가 예약상 권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본계약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이게 뭐가 다른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첫째 경우와 둘째 경우가. 그러니까 구조도를 좀 더 그려보자면 첫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이런 경우에 업체, 회사, 예약상에서는 얘가 얘한테 요구를 하죠. 요구하는 게 본계약을 성립시켜 주는 거잖아. 본계약 체결. 본계약 체결이라는 게 이 예약상에서의 채권에 대응하는 급부인 거죠. 그리고 본계약에서는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키워서 봤을 때 이 본계약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나? 이런 식인 거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약상 권리자가 되죠. 식당을 예약한 사람, 예약자, 식당. 이 경우엔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를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 와닿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의 경우에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 예약의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이 계약을 이제 깨려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벌을 받는다고 쳐. 막 위약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건데, 그럼 업체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본계약 체결을 안 해주는 경우지. 이 경우에는 이 회사는 무슨 벌을 받게 되냐면 본계약 체결을 안 해준 벌을 받게 돼. 이 경우는. 근데 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에서는 만약에 예약자가 식당에 도착을 해서 저 지금 이제 본계약 성립시키겠습니다 의사 표시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본계약이 시작이 됐단 말이야. 이 경우에 본계약은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라고 하지. 본계약상의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거는. 그러면 뭐 대충 이제 식당이 예약자한테 식사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급부잖아. 이게 이제 본계약상의 급부지. 그거를 안 해준 벌을 받는 거지, 식당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에서 이 회사가 이제 마음이 변심했어. 그래서 이제 해약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깨트려가지고 벌을 받아. 벌을 받는다고 치면 이 회사는 본계약 체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은 벌을 받는 거고, 식당은 본계약을 깨트린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확실한 그 구분이 됩니다.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자면,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거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던데,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거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인 경우, 이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이거를 생각을 해내야 이제 저기 뒤에 문제 풀 때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돼.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 법률에 의하면 뭐가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해서 돈으로 배상할 돈으로 배상할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죠.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쪽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계약상의 채권이라 했으니까 일단 돌아가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쭉 찾아보면 민법상의 권리는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계약상의 채권이라 그러면 채권은 뭐뭐뭐뭐뭐 하는 권리죠. 그럼 계약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합의라고 그랬지. 그럼 계약상의 채권이라고 하면 이 채권이 이 경우에 이 계약의 권리 발생에 들어가는 이 권리가 되겠다고. 그럼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즉 채권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킵니다.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이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제가 해설해야 됩니까? 이런 건 스스로 찾으세요.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이게 살짝 쿵 빡센 선지였을 수 있는데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맞춘 사람들은 넘어가고 오호 하고 이제 골랐을 것이고 틀린 사람들은 아씨 하고 이제 시간 날리다가 아이씨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을 거고. 근데 아무튼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예약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지문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그리고 하나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을 요구하는 거지. 본계약 체결시켜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경우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시킬게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둘 다 얘는 요청하는 거고 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요청 안 하면 본계약이 시작이 안 되지, 첫째는. 두 번째는 의사 표시를 안 하면 본계약이 시작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라나?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급부를 이행하면 소멸된다 나와있죠.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여기 보면은 타인이 방해했으면 그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다 나와있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아까 기억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은 본계약이 따로 없다 그랬죠. 이거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정보였습니다.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여기 맞죠? 뭐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근데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는 기차 탑승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쳤을 때 기차 탑승 시켜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기차 탑승을 시켜주는 게 급부가 되겠죠.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겠죠. 기차 탑승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급부를 해줘야 하는 게 채무잖아요. 의무잖아요. 그러면은 B가 A한테 기차 탑승을 위해서 이제 승차권 산 사람한테 기차 탑승을 시켜주는 게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가 되겠죠. 둘 다 이제 나가리 됩니다. 일단 3번 선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7번에
27번에 3번 선지가 이제 상당한 선지여가지고 아무튼 일단 넘어가고,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여기 보면은 기억은 계약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끊어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끊어야 돼요.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이건 예약에 대한 설명이죠.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 다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건 예약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예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본계약이 따로 없는 게 기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3번 선지가 올바르다는 걸 판단을 하려면은 상당히 이제 조금은 어려운 어떤 추론 단계를 요구를 한다. 이 기억은 본계약이라는 게 따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본계약이라는 게 따로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계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계약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잖아. 그럼 이 기억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가 발생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추론을 해내야 된다고. 여기서 채권과 급부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걸 토대로 이 기억이라는 계약은 어떤 계약일지 추론을 해냈어야 돼요. 기억이라는 계약은 A가 B한테 기차 탑승을 위해서 이제 미리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런 계약이 완료됐으니까 B한테 기차 탑승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면 B가 기차 탑승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계약이야. 그럼 이 계약의 경우에 채권은 야 기차 탑승 시켜주라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채권의 행사 시점이 되겠지. 그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거다. 기차 탑승권을 내는 그 시점으로 정해둔 것 뿐이지. 이렇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은 어려운 그런 추론 단계였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이제 또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이제 나머지 선지들이 쉽게 지워지는 선지들이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 다만 이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다음 28번인 경우에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A에 제시된 예시가,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인데 그 경우에 급식업체 어쩌고, 이게 이제 예시였고,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인데 식당 예약해서 식당 가는 게 예시였죠. 자,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이 문제는 발문 잘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랑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예약상 권리자가 누군지도 찾아야겠죠.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예시 뭐였죠? 이 경우였죠. 이 경우에 예약상의 급부. 회사가 본계약 체결을 해줘야 되는 게 급부죠. 그러니까 급식 계약이라는 본계약을 승낙하는 게 급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급식 계약 승낙이었어요. 다음 디귿. 본계약상 급부. 본계약은 이거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본계약상 급부는 이거죠. 대금 지급입니다. 급식 대금 지급 나와있죠.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니은이에요. 니은. 이 니은 판단하는 게, 물론 기억 디귿 판단하는 건 정말 매우 쉬워요. 아까 쉬운 문제 주는 문제 이런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디귿 판단하는 거, 기억 디귿 판단하는 거 정도는 추론 단계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근데 이 니은 판단하는 거는 추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만약에 1번 예시에서 회사가 이제 계약을 어겼을 때의 경우랑 2번 예시에서 식당이 계약을 어겼을 때의 경우가 엄연히 다르다고 했죠. 그게 이 니은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예약 완결권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회사가 계약을 깨트린다고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예약에 대해서 깨트리는 경우, 이 경우는 본계약 체결이라는 급부를 안 한 거에 대한 벌을 받지. 근데 그리고 하나는
본계약을 깨트리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근데 예약 완결권의 경우에는 예약자가 와서 의사표시를 하면 그 순간부터 그냥 본계약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계약은 이미 시작이 된 거지. 식당이 나는 본계약 체결 안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본계약이 체결이 됐어.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회사가 이 예약을 한 시점에서 나 본계약 체결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이 대금 지급을 안 함으로써 벌을 받는 게 있다고 치면 그 벌을 안 받는 거야. 본계약 체결을 안 한 벌만 받겠지.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식당은 본계약 체결을 안 한 벌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미 본계약 체결은 이미 돼버리는 거지. 이 예약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그래서 식당은 이 경우에는 식사 제공을 안 한 경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니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는 없어.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본계약이 성립이 되거든. 이렇게 해서 니은이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수능 단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28번도 27번이랑 마찬가지로 쉽게 지울 수 있는 보기들을 지우면 바로 풀 수 있었죠. 만약에 선지 구성이 이 27번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선지 구성을 다르게 하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 27번은 만약에 28번의 선지 구성이 6번 기업 급식 계약 승낙 디귿 급식 대금 지급 니은 식사 제공 계약 체결 이거였다면 이런 선지가 하나 있었다면 만약에 2번 선지가 이 없음 대신에 만약에 이거였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과 디귿만 판단하면 풀 수 있게 나왔잖아. 하지만 만약에 니은을 꼭 판단해야 되게끔 이런 선지가 하나 더 있었다면 정답률이 10% 정도는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자, 그러면 잘 보이지?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랑 과실이 있는 경우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이 경우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그러니까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면 이걸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닌 경우 맞는 경우 그래 이렇게 하면 좀 더 헷갈리니까 고의나 과실이 맞아 하지만 증명하지 못했어 그게 아님을 근데 그게 아님을 증명도 했어 그리고 고의나 과실이 애초에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말을 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은 이거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고의가 있는 경우랑 그러니까 고의가 있는 경우도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랑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 이거지. 이거를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막 뭐 저 아까 이 니은이라든가 아니면 이 3번 선지 추론이라든가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괜찮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생각이에요. 이해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찬찬히 한번 천천히 지금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아리까리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헷갈린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약간 아리까리 한 거지. 이런 경우에는 차분하게 천천히 이제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정도는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가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포함된다. 뭐 이 정도 생각은 천천히 생각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저지능자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저지능자가 욕 뭐 그런 거 막 욕을 하려고 저지능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실제로 이제 의료적으로 저지능자로 분류된 그런 정도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했고 그러면 을은 이 경우에 채무자에 해당하잖아. 그러면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과실이 있는 경우가 이 경우에 포함이 되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병은 타인이 이 경우인 거지. 병은 유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서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손해배상 채무 있죠.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똑같죠. 이 경우랑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뀐다 해서 을은 돈으로 몰아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통해서 그리고 병은 원래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가 있었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채무가 사라진다. 이악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배상하면 다른 쪽은 사라진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이 경우랑 똑같죠.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진다. 이 채무자도 당연히 손해배상 채무를 지죠. 그리고 이 타인, 병도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고 나와있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다고 나와있죠. 둘 다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게 급부죠. 손해배상이 급부인 거니까 둘 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똑같죠. 을과 병은 모두 책임 후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을은 이 채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죠. 근데 이 타인,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손해배상 채무가 불법 행위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는 거지.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을에게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명된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증명하지 못한 한 이거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죠. 채무 불이행 책임도 지지 않고 당연히 손해배상 채무도 지지 않겠죠. 하지만 타인의 경우에는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은 돈으로 배상한 채무를 진다고 했으니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죠.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뭐 이거 어휘 문제도 풀까? 이 문제는 알아서 푸시고 이 문제는 다들 알아서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번 해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보니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 1구 수능 저번에 찍었던 그 문제 있잖아요. 그 1구 수능 우주론 문제에서 31번 문제에서의 추론 단계랑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지문과 보기에서 설명해 준 걸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질점 그리고 그러니까 부피 요소들이 모여서 구껍질 하나를 이루고 구껍질들이 모여서 구를 이루고 이 구는 그 구와 똑같은 질량을 가지는 질점이 그 구의 가운데 있는 거랑 이제 만류 인력 계산을 할 때 똑같이 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추론해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선지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추론 단계랑 이 방금 우리 봤던 것들 중에 28번의 니은 그리고 27번의 3번 판단하는 그 추론 단계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뭐 그 추론을 해내지 못했더라도 오늘 해설에서 설명해준 이야기들을 이제 판단하지 못했더라도 속어법으로 풀 수 있었죠. 그렇게 출제됐었는데 수능 국어는 앞으로 이제 막 엄청 쉬워질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후로는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출제되기가 그런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 열심히 공부하시고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어떻게 하지? 바이. 예.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예 끝.